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LG화학 호실적 2차 전지주 동반 상승입니다. 2차 전지의 대장주 LG화학이 2분기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난 금요일 7% 오른 데 이어서 오늘은 11.8%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6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시총은 44조 8,261억 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5위에 올라섰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로나 사태에도 최대 영업이익을 올린 LG화학이 특히 배터리 사업에서 최대 규모의 이익을 내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목표 주가 평균치는 73만 3,705원이었고요.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84만 3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LG화학의 깜짝 실적과 함께 미국 테슬라 주가의 가파른 상승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정책 등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끌고 갑니다. 또 다른 배터리 업체인 삼성 SDI 역시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4.28% 올랐고요. SK이노베이션도 1.97%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2차 전지 부품 업체인 일진 머티리얼즈가 8.88% 급등하고요. 그 외에도 포스코케미칼, 첨보, 에코프로비엠도 동반 강세를 나타내면서 그중에서 캠트로스는 27% 뛰어 올랐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2차 전지 3-4개 종목들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에 상장한 A프로가 3.71% 상승, 22일에 상장한 TSI는 14%로 두 자릿수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30일에 상장한 E&D까지 13.75%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은 LG화학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2차 전지 관련주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월의 첫 거래일 월요일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덕호 FA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FA님께서는 매주 말이죠. 금요일에 이제 한 주 마무리하면서 함께하다가 이제 월요일에 이제 한 주의 시작을 함께하게 됐어요. 오늘 특별히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실 연이어서 출연을 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는데요. 네. 오히려 이제 뭐 금요일 마감을 하면서 또 이제 월 초까지도 같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조금 또 눈여겨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또 재밌는 방송으로 또 이끌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8월의 첫 거래일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비가 많이 와서 좀 축 처져서 그런지 저는 오늘 목요일인 줄 알았어요. 체감상으로는 벌써 목요일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월요일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 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까지 함께 올려주시면서 1시간 동안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도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진단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셔야 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400명 넘는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기차 썸머랠리님 딱 오늘 주제에 맞는 닉네임이네요. 전기차 썸머랠리님, 일렉TV 앙님도 오셨고요. 짱인백님 그린뉴딜 가자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유경아님도 종목 올려주고 계시네요. 바른생활님까지 오늘 모두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LG화학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형님, 이 LG화학 실적 얼마나 잘 나온 건가요? 예, LG화학이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시작 전에 발표한 거죠, 그렇죠? 예, 발표를 하면서 이틀 연속 지금 뭐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충분히 그 정도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실적 호전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전체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 1분기 때 영업이익 2,365억 나왔거든요. 근데 5,700억대 나왔으니까 1분기 대비해서 170%가 넘는 178% 정도 증가됐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냐, 이제 컨센서스와 비교를 하는데 컨센서스가 4,100억 전후였습니다. 약간 4,103억 정도 했는데 5,700억 나왔으니까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39% 정도.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준 자체가 대체적으로 아마 15% 20%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좋게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를 하는데 39.4% 나왔으니까 서프라이즈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가장 보시다시피 이제 LG화학의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고요. 가장 그래도 매출이 많은 게 석유화학이에요. 석유화학,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첨단 소재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생명공학이라든가 일부분인데 그건 이제 뺐습니다. 가장 많은 게 이제 석유화학이 시장의 컨센서스가 3,573억인데 4,347억 나왔으니까 시장의 컨센 대비 21.7%. 특히 이제 중요한 자체가 2차 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매출액 컨센서스가 2조 3천억인데 2조 8천억 나왔으니까 매출액도 시장 예상치보다 35% 가까이 서프라이즈하게 증가됐고 유일하게 매출액이 증가한 곳이네요. 예, 그렇죠. 컨센서스를 상회한. 예,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 상회 요인 자체가 2차 전지였다. 다른 석유화학 부분이 매출액 증가와 함께 영업이 증가됐으면 이렇게 한우를 안 했을 건데 가장 2차 전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에서 2차 전지 쪽에 영업이익이 뭐 대체적으로 500억 정도 전후였거든요. 시장 컨센서스가. 근데 1,555억 나왔으니까 거의 200%가 넘게 그러니까요. 2차 전지가 실적 성장을 주도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시장에서 호평을 좀 받았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G화학의 호실적, 실적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특히나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실적의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김덕호 FA님께서는 LG화학의 실적 좀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실제로 이제 마찬가지로 우정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오늘 LG화학은 말 그대로 석유화학 쪽보다는 2차 전지입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 나온 이유가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뭔가 조금 테슬라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에 대한 얘기들이 이슈가 더 강해지기 시작하더니 그를 필두로 해서 마찬가지로 2차 전지들 관련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매출이 나온 것이 왜 어닝인가라고 했을 때 많이 팔렸으니까 뭐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으니까 매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잘못 짚고 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인즉슨 실제로 지금 전 세계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에너지 배터리 시장이 지금 총량이 42기가와트 아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이 시장량이 있는데 이 부분마저도 전년 대비해서 23%가 지금 줄어든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네, 그렇죠. 전 세계에서 23%가 줄어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오히려 이만큼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LG화학에 대해서 앞으로의 실적은 여전히 저평가가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S&E 리서치에서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2분기 매출액은 지금 LG화학이 약 2.3%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히려 영업이익 부분들은 131%가 지금 추가로 상승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결국은 이제 이 전지 부분들에 대해서의 마켓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배터리 소요 시장이 지금 축소가 되는데 매출이 2.3%를 올랐다. 이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일단 비중만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뭐 23% 더 높이는데 노력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지금 차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기존에는 우리가 중국의 뭐 CATL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아니면 BYD를 얘기를 많이 했다면 앞으로의 기대감들이 이제 LG화학으로 넘어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보면은 아마 이제 SK라든가 삼성, SDI도 조금씩 노력은 하겠죠. 하지만은 과연 이 LG화학만큼의 어떤 집중적인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G화학 실적은요, 2차 전지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축소가 되는 와중에도 우리는 증가했다는 점, 그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내용들 때문이어서 그런지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거든요. 자, 어느까지 상향을 했을까요? 좀 근거도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지난 7월 31일 이후에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컨센 실적 좋게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뭐 상향 조정시키고 있는 쪽인데요. 대체적으로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LG화학에 대한 12개월 목표 주가가 평균적으로 적게는 55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62만 원 정도에 많이 몰려져 있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는 가장 낮게 제시한 데가 아마 62만 원, 그다음에 가장 높게 제시한 데가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던 84만 원.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몰려져 있는 가격대가 72만 원에서 75만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대부분 증권사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75만 원 정도 목표 주가를 올렸다. 그리고 62만 원대에서 약 20% 정도를 이번 실적을 좀 보고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을 조절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거는 뭘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이제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LG화학이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컸거든요. 점유율 확대 부분 자체가 가장 컸고, 그다음에 2차 전지를 하게 되게 되면 크게 보면 세 개 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소형 전지 사업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대형 배터리, 자동차 관련된 배터리가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세 개 부분 자체가 다 실적이 다 흑자 전환하면서 다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다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다 여전히 다 적자입니다. 적자 부분이 많은데 이 세 개 부분 자체가 골고루 이익이 좀 성장을 좀 하면서, 또 중요한 것 자체가 그동안 좀 이제 예사가 이제 가장 좋게 당했던 부분 자체가 이제 폴란드 법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유럽 자동차 시장 관련해 가지고 네. 폴란드 법인 자체가 수율이 거의 90%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LG화학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목표가요? 실질적으로 목표가라고 하면 뭐 저는 80만 원까지도 한번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뭐 어디서는 100만 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제 이렇게 100만 원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뭐 어디까지나 슈팅의 개념으로 또 얘기가 나온 걸 수 있죠. 뭐 최근에 금 가격에 대해서 추측할 때도 뭐 3,500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어디까지나 이런 시장에 대한 소요를 좀 파악을 하다 보면 여전히 기대 가치는 높다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마찬가지로 LG화학에 대해서 지금 상향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재밌는 부분들이 조금 교보증권 같은 경우를 조금 예시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 리포트에서도 이렇게 용어를 사용한 부분이 석유화학에 대한 어떤 견조한 수익성이 지금 제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석유화학 역시.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이 어디서 표현되냐? 1분기 때는 이런 이런 표현이 적었는데 2분기 레포트에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국제 유가 부분들이 연동이 됐겠죠. 실제로 이제 유가 부분들이 선물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는 기름을 받아가면 돈을 드립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의 어떤 급박한 상황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반사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석유화학에 대한 부분들의 차익 실현을 한 것도 결국에는 이런 어떤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하락을 통한 차익의 극대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대형 전지와 관련된 흑자 부분들이 확대가 됐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 박주영 운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결국은 흑자 전환이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다림의 보상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상을 넘어서서 좀 더 멋진 업텐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메리츠 증권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SKC와 관련해서 지금 ITC 소송 문제가 지금 제소가 되어 있거든요. 네.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송이 제소가 되어 있고 아직 합의 가능성까지를 좀 기다렸을 때는 뭐 9월이나 10월 중에 한 번 정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뭐 서로 간에 사인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메리츠 증권만 조금 어떤 목표가를 제시하는데 조금 다소 소극적인 조금 현재 시장에 맡겨서 진입하는 걸 추천한다. 이런 의향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면서 목표가도 상향이 되고 있고요. 뭐 100만 원까지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테슬라 잘 가고 있고요.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에 대한 수혜도 보면서 이번에 이제 LG화학의 실적까지 해서 굉장히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FA님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하반기 전망에서는 무조건 이 전지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안고 가셔야 됩니다. 이유인즉슨 우리가 하반기를 대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반기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음 장까지 내년까지 내가 안고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결정 여부를 짓기 위해서 홀딩을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단기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나 LG화학 같은 종목이 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LG화학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결국은 이제 시장 조명 받을 때 좀 매도 타이밍을 잡았다가 재진입을 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유인즉슨 중국이 이번에 이제 양회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보조금 지원을 2022년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년치 먹거리를 이미 지금 앞당겨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 더 나가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그린 뉴딜 관련된 부분, 탈탄소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전기차를 구매를 할 때는 기존에 400만 원의 보조금이 갔던 게 이제 1,300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보조금만 3배 규모로 늘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탈탄소화에 대한 부분들을 더 빨리 가속화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제 2018년, 2019년에 전기차 판매 대수에 대한 부분들을 차트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차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마 한눈에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먼저 전기차에 대한 판매 대수가 많은 거는 결국 중국입니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규모 자체가 사이즈가 다르죠. 네, 인구 전체가 한번 점프만 한번 하면 지구가 옮겨간다 할 정도로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데, 자 지금 대수로 봤을 때는 사실 유럽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판매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 오히려 왜 유럽은 여전히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가 되어 있고 특히 이런 부분들에서 왜 여전히 유럽 시장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지 2차 전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55%까지 지금, 그러니까 10대를 팔면 5대가 이미 전기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여전히 전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가속화가 될 것이며, 특히 최근에 LG화학이 이렇게 또 각광을 받는 이유도 결국에는 전기차가 기존의 전기차와는 다르게 세대를 바꿔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뭐 갤럭시 6, 7, 8 이렇게 나오셔서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지 부분들은 교체 시기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지원도 늘어나고 있고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뭐 여기저기서 계속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막 계속 좋은 이슈들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2차 전지 관련해서 리스크는 없는 걸까요? 유일한 리스크는 결국에는 우리가 자동차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를 살 때도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 자동차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듯이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소요 기간을 타다가 필요 요소가 나타났을 때 팔거나 혹은 아니면 내가 좀 어느 정도 지갑 사정이 충분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임의 소비재의 개념으로 봐야지, 사치제 내지는 임의 소비재 개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좀 더 단기간에 뭔가 시장 상황을 보고 전지 부분들이 회복이 빠를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만 끝나면 23% 이상은 회복을 하겠죠. 네, 우리가 와트 부분만 얘기를 했을 때도 아까 뭐 42기가와트 아워를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들에서 지금 마찬가지로 23%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의 4분의 1이 아직 저평가가 된 상태고 이 저평가 이상부터 점점 더 탄력을 올려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반기 때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과연 내가 내년까지 가지고 갈 것인가, 가져가서 배당까지 받아갈 것인가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바로 현시의 매도 타이밍을 잡고 재진입을 권유할 것인가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자, 운영형님께서는 2차 전지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보기엔 이제 2차 전지의 악재 요인은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성장주 중심의 장이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없으니까 이른바 뭐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페이스북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제 뭐 물론 테슬라가 있지만은 그쪽이 강세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차 전지 외에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성장주가 없어요. 인터넷 관련 다음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멤버 제공하면 그래서 미국의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성장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현재 시장 자체가 가치주와 성장주 간의 어떤 싸움이거든요. 근데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성장주 장세예요. 성장주 장세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장성이 두드러진 것 자체가 제조회사 중에서는 전기차가밖에 없으니까 전기차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 자체는 2차 전지 갖고 계시면 경쟁하는 부분 자체는 2차 전지 좋다는 거 압니다. 이게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근데 이제 시장이 분산될 때 언제 분산되느냐? 이제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좀 되면서 예컨대 뭐 코로나 백신이 빠르게 개발돼가지고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된다든가 그러면 낙폭이 컸던 가치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심이 많이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다음 많이 올랐던 가격 메리트가 부담스러운 2차 전지 관련 성장주들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악재 자체는 시장의 내부의 시장의 흐름 자체가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흘러갈 때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현재는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지만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2차 전지 산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니까 중장기로 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 주가가 많이 떴습니다. 이게 글로벌적인 현상이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떴어요.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소재와 셀 관련 종목들 중에 전반적으로 제가 상승률 상위 종목을 좀 뽑았는데 올해 1월 달부터입니다.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해가지고 가장 많이 뜬 게 이제 동화기업이 거의 200% 가까이 좀 떴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 177%, 그다음에 장비회사 PNT, PNE 솔루션들이 거의 100% 가까이 좀 떴죠. 그다음에 LNF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상승률이 덜한 게 일지 머티리얼즈가
그래도 30% 네, 29%입니다. 그래서 네. 뭐 지수가 연중 고점에 와 있는 거지만 압도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률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성장 중심의 차별하기 때문에 당분간 2차 전지 관련 시장의 주목을 좀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현재보다 빠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충분히 이런 어떤 부분도 성장 기대감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좀 프리미엄을 받은 상태니까 네. 좀 더 속도 조절을 통해서 완만하게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주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추격 매수 가능한 시점일까요? 저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LG화학이 지금 이틀 동안에서 거의 지금 20%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LG화학이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럼 LG화학이 좀 주춤거리면 다른 종목들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조금 전에 LG화학의 목표 주가가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가 12개월 목표 주가 72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63만 원이거든요. 네. 10% 언저리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뭘 목표 주가 자체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고 오늘 기관 투자가들은 상당히 차익 실현을 많이 했거든요. LG화학 같은 경우. 그래서 LG화학이 꺾이면 다른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은 셀 관련 회사들은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는 실적은 양호하지만은 네. 소재 관련 종목들은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요. 상대적으로 LG가 좋은 건 많고 그렇죠. 네. 2분기까지는 안 좋습니다. 물론 3분기, 4분기나 내년도 많이 좋아지겠지만 이게 너무 앞서왔다면 LG하면 충분히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정도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지만 그렇지만 네. 다른 소재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너무 좀 앞서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는 전개가 좀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 부분 자체는 따라가서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정 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 별을 좀 보시게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많이 중시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과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쪽에도 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있으니까 좀 비교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 관련 회사는 LG화학, 삼성 SDI, 그다음에 중국의 CATL, 그다음 BYD, 그다음에 일본의 파나소닉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체로 보게 되면 CATL이 이제 뭐 테슬라 쪽에 압도적으로 이제 배터리 공급하다 보니 상당히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죠. CATL 주가 많이 떴어요. 네. CATL은 B에서는 LG화학은 주가 싸요. 그렇지만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PER이 17.7배고 PBR 1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 관련 종목들 갖고 계신 분 보시게 되면 소재 관련 종목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다 비쌉니다. 보시다시피 에코프로의 맞아요. BM 양극재사 PER이 올해 67.8배죠. 내년도 실적도 번다한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양극재사 스미토 메탈이라는 회사가 있거든. PER이 20배밖에 안 되거든. 그래도 PBR이 0.9배밖에 안 됩니다. 자산 가치보다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음극재사 포스코 케미칼과 비교해 볼 회사 자체가 중국에 회사가 있는데 그들 회사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렉포일 일지 모틀즈와 관련된 일본의 후쿠오카라든가 비교해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후쿠오카 같은 경우 PBR이 지금 0.7배밖에 안 돼요. 이런 어떤 부분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가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소재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고 반면에 제가 보기엔 삼성 SDI라든가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네. 좀 싸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덕호 FA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2차 전지 추격 매수 가능할까요? 사실 아까 우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관건은 시장의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묘수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강세장이 지금 계속 이어진다는 전제 조건은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놓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PBR, PDR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시장이 계속 이렇게 강세를 달리는 것도 결국은 백신에 대한 임상 3상까지 돌입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전반에 깔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결과가 나빠졌다 하는 순간에는 마찬가지로 또 시장이 악화가 될 것이다, 뭐 지연이 될 것이다 등등등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좀 진입하시는 게 맞고요. 특히 이제 유동 장세를 인해서 지금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동이 멈추는 순간에는 단기적인 재앙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 재앙 수준이죠. 네, 정말 힘들어진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운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하게 모멘텀이 관리되어 있고 어디까지나 기다리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다만 주가라는 거는 결국엔 어떤 수익의 차익의 실현도 그만큼 어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순간에는
이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는 진입장벽으로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를 모두 조금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으로서는 실제로 이제 시장 대비에 대한 어떤 상승이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을 좀 내놓으신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다시 분할 매개성 그리고 계속 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오히려 내 진입장벽을 낮춰주면서 그 전의 수익을 계속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2차 전지주 이미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올라갈 것 같은데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종목 선택해야 되는지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운용형님 그러면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은 최근에 시장 자체가 물론 이제 선도 종목들이 앞서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후발주와 가격 메꾸기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가거든요. 이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너무 선도주 쪽에 예컨대 뭐 지금 최근 들어서는 셀 관련 종목 쪽은 LG하기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삼성 어떻게 보면 또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조금 싸 보여요. 리스크도 적고 네. 그런 또 부분들 선발주 후발주와의 어떤 가격 메꾸기 과정을 통해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선도주 쪽에 올라간 종목들 따라서 하기보다는 후발주 중에서 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접근하는 것도 저는 이제 약간 방어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좀 조금 전에 이제 셀 관련 쪽으로 본다 한다면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좀 무난할 것 같고요. 네. LG화학이 만약에 증권사 목표 주가가 72만 원대가 목표 주가라 한다면 삼성 SDI 목표 주가는 대체적으로 48만 원, 52만 원이거든요. 20% 이상 목표 여력이 있고 또 리스크도 방어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삼성 SDI는 40만 원대 지지가 좀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또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재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후발주 중에서 좀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 저는 이제 KG 케미칼이라는 주식을 좀 보고 있는 쪽인데 최근 조금 전에 동화기업이 압도적으로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동화기업이 제가 16,000원대 주목했던 주식인데 입에 떠서 그 이유 자체가 동화기업이 원래 자산주였는데 이제 전해질 사업의 회사를 인수하면서 2차 전지 회사를 발돋움하면서 주가가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뀐 경우거든요. KG 케미칼 같은 경우도 회사가 이제 KG 에너케미라는 회사를 통해서 양극재 항산 니켈 사업에 진출하고 있고 2차 전지 양극재 핵심 재료가 니켈이거든요. 니켈 3일항에 따라 가지고 출력이 결정되는 거니까. 근데 회사가 아직 수율이 안 나와요. KG 에너캠 자체가. 실적만 어느 정도 수익만 나온다 한다면 워낙 가치주니까 자산 가치 비해서 싼 주식이니까 방어가 좀 되면서 상승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 쪽에서도 소재 쪽만 보지 마시고 부품 쪽에서도 S&T 모티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전동 모터 쪽에 전기차와 관련된 이번 실적을 보게 되면 전기차와 관련된 모터 비중이 37%거든요. 친환경 자동차 모터 비중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 종목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무난하게 상승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관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운용형님께서는 삼성 SDI, KG케미칼 그리고 S&T 모티브 집어주셨습니다. FA님의 투자 전략도 들어볼까요? 사실 뭐 전략으로 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매 관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아까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결국은 중국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 2차 전지에 대한 매출도 지금은 테슬라에 대한 이슈도 나오지만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목돈을 넣으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마치 우리 국내 주식에도 트렌드로 접목을 시킨다는 관점으로 분할 매로 계속 꾸준하게 보시는 부분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여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운영님께서 말씀하셨던 SDI 같은 종목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앞에서 좋은 종목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조금 좀 오늘 그 방송에서 좀 소외될 뻔한 종목을 제가 좀 얘기 드리면 뭐 첨보라든가 아니면 대보마그네틱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 매매 전략 해주시면서 첨보 대보마그네틱도 한 번 더 눈여겨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관련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 종목 진단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혜자 님이 올려주신 종목 에코프로 BM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12만 8천 원에 비중 33%입니다. 주식 초보입니다. 수익 극대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이미 수익은 보고 계시는데 더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뭐 가장 핵심이죠. 가장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양극재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했다시피 가장 소재 관련 종목 중에서 동화기업 다음으로 많이 주가 뜬 주식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전지 회사는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도 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올해 실적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다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관련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 PER 40배, 그다음에 내후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배 정도까지는 가도 된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 에코프로 BM은 목표 주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일단 16만 원입니다. 주당 EPS가 내년도 4천 원이거든요. 그럼 4, 4, 16,
40배 해당되는 16만 원이거든요. 예, 그 정도가 이 종목은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그래서 현재 지금 14만 6천 원대니까 약간 10% 정도 언저리 10%도 안 되죠. 크게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따라가서는 크게 수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여기 올라가기 좀 부담스러워요.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16만 원대 정도에서 단계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그런 관점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FA님께서는 에코프로비엠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여전히 충분히 지금 가지고 가셔야죠. 지금 성급하게 매도하실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차트를 좀 잠깐 띄워놨는데 오늘 아까 회자가 됐던 이제 LG화학 그리고 이제 첨보, 대보 마그네틱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지금 가장 상단에 있는 부분이 지금 결국에는 에코프로비엠인데 여전히 지금 움직이는 모습은 이제 그러니까 성장주처럼 이렇게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지금 현 시점에서 매도하는 거는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혹여나 좀 시장 악재가 좀 예상이 된다. 그때는 매도를 하셔야죠. 다만 지금은 여전히 조금 아직 악재를 확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운영형님께서는 16만 원에서 차익 실현 의견 주셨고요. FA님께서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계속해서 좋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자, 분할 매매 전략, 추격 매수는 지금 좀 힘들겠다 하시면서 두 분이 또 짚어주신 종목들까지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